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만나려고 되게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자, 열심히 아직은 많이는 안 봤는데 강의 그 음. 수능 어휘끝 그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직 듣고 계시구나. 네. 많이는 못 들었고 네네. 단어는 뭐다? 반복이다. 단어는 반복이죠. 단어는 네.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 네. 열심히 할 거 없어요. 힘차게 할 것 없어요. 숨 쉬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가끔 쉬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음. 계속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하는데 우선 궁금한 거는 네네. 그것만으로도 아니 하고 나서 다시 보거나 책을 보고 나서 다시 듣거나 이렇게 둘 중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가 첫 번째 궁금한 점. 그런 식의 단어 공부가 괜찮나 우선. 너무 좋죠.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러면은 그건 됐고. 자,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는 저번에 이제 우선은 솔루션 하나는 정승희 선생님한테 하나 받았어요. 네. 고1 거부터 기초 테라. 근데 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거부터 지금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어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영어의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같이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사람들은 하면서도 살짝 이제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의 순서? 공부의 순서 정도는 조금 알려주십사. 그래서 지금 우선은 독해 기본을 살짝 그건 보고 있거든요. 고1 자이스토리인가?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럼 저도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하거나 뭐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법도 있고 어휘도 있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어에 문항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부해봐서도 알잖아요.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이 공부라는 게 어떻게 맥락이 풀려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일반 수험생분들이 지금 여기 플레이어로 선수를 뛴다면 처음으로 해보는 아마추어라면 선생님 프로잖아요. 그러면 정말 프로가 프로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문법을 풀로 한 강의를 들으세요. 요약 강의 말고 딱 그게 뭐냐면 그게 원단이야. 이걸로 모자를 만들 수도 있고 윗옷을 만들 수도 있고 바지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원단이야. 문법이? 문법 무조건 이거 한 판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요약 강의, 짧은 강의 아니고 품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치까지 정리해주는 풀 강의를 딱 한 번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현상에 대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수험생분들을 아마추어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풀이 위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문제는 내가 개념을 하는 것보다 신나. 맞고 틀리고 보이잖아. 내가 일을 한다고 느껴. 그쵸.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막 스펙터클하잖아. 그리고 뭔가 안 풀고 있으면 불안해. 이 시험 체계에 가장 가까운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근데 찌는 있잖아. 찌는 문법을 한 번 딱 하고 나잖아. 그럼 그게 원재료잖아. 그럼 이제 원재료가 이게 옷감이라고 쳐볼게요. 옷감을 가져다가 얘를 자르는 방식이 있어. 가위질하고 재단하는 방식. 근데 구문이라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신텍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누구만 아니면 3등급 이내 학생들만 오프라인 학원에 문 들이고 들어가면 원장님이 너는 구문부터 해라고 해. 보통 학원들은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 되면 너는 입 다물고 단어 외워 이 얘기를 먼저 들어요. 네네. 근데 찌는 있잖아. 찌는 문법하고 구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현상이 풀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이거 뭐 끊기 뭐 이런 것도 옛날에 뭐 어설프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 걸리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못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할 줄은 아는데 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려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학생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아직 이 개척지를 모르기 때문에 3등급, 2등급, 1등급 학생들이 적은 거야. 걔네들만 공유하는 방법이 문법 끝내고 구문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 내가 문해력이 되면 다 뚫을 수 있어, 지문은. 근데 3전짜리 문제는 안 뚫려요. 그러면 그거는 논리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논리가 없지 않잖아. 왜냐면 수학 문제도 논리로 풀었는데 문제풀이 논리를 못 잡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언어에서는 문제풀이의 논리를 문해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문해력은 확인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언어 지문을 풀었어. 근데 내가 언어 지문을 풀었는데 3점짜리다 난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뚫었어. 그러면 문해력에는 이상문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결국은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비문학 지문이야.
그럼 그 비문학 지문을 뚫었는데 내가 영어 문제를 틀린다는 건 영어 문장을 못 읽는다는 거야. 그럼 못 읽는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 문법과 구문. 근데 이 구문을 이거를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그러면 솔루션은 아까 풀된 문법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라. 한 판만 딱 들을 때 까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보려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학이랑도 비슷하네. 개념 없이 그냥 애들 고3 됐다고 문제를 막 풀어봤자 그렇죠. 결국은 어딘가 가서 막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한다는 건 얘만 되게 집중해서 보면 요건 모서리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딱 한 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묘사는 못하지만 내가 봤던 것을 기억을 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가 얘 가장자리 배경이었고 메인은 얘가 됐고 이게 보여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되고 문제풀이를 하는 걸 제가 녹화해야 되니까 한마디만 해드리고 간다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개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 그러니까 문제를 다량으로 양치기를 하면 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문제풀이 위주로 그 등급이 나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류도 물론 있어.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배고프니까 점심이 아니라 제가 김밥을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김밥에 들어간 햄 2kg이 필요해. 2kg가 필요해. 2kg가 되게 그 벽돌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6km 건너가지고 마트 가서 2kg짜리 하나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쨌든 번거로워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집 앞에 바로 김밥집이 있어. 그래서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5,000주를 사. 그리고 거기 있는 햄만 다 뽑아. 다 뽑으면 2kg가 돼. 그러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점수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 개념을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개념을 습득한다고 하는 건 김밥 5,000주를 사서 거기서 그 햄만 뽑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야. 근데 가끔 보면 참치김밥에 햄이 안 들어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 왜냐면 개념이랑 상관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 내가 2kg짜리 햄이 필요하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길을 건너가서 햄을 사가지고 와서 쓰면 좋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요?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그럼 문법 강의 중에서 제가 들을 만한 추천 강의, 선생님 거가 됐던 강남인 강에서. 강남이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제가 언뜻 제 강의가 먼저 생각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강의 중에서는 저희 지금 어법 문제풀이는 첫 단추 어법도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 것은 친절한 정혜쌤의 첫 단추 어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세듀에서 나온 교재인데 이 교재 자체의 완성도도 있고 뒤에 문제풀이도 거의 1대1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듀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교재에 대한 이 프레임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제가 오버뷰를 해드려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할 거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필기로 해드려요. 그러면 그때 부분에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잡고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잡아가시면 돼요. 근데 역으로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세부적으로 보면 뭔 용법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잃어버려도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대신 뭐가 있었더라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왜 수학의 교집합 같은 게 있잖아요. 교집합 같은 게 있으면 이 부분은 여기에도 속하고 이 부분에도 속하는 게 교집합이잖아요. 선생님. 똑같이 영어에도 예를 들어서 형용사의 한정적 서술적 용법이 있어. 그러면 부정사의 한정적 서술적 용법이 있어. 분사의 한정적 서술적 용법이 있고 관계사의 한정 서술이 있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품을 안 팔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어도 되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장점이에요. 벽돌짜리. 그 벽돌이 오늘 와닿네. 그 벽돌을 짚는 그러면은 그치. 우선은 교재도 좋은데 선생님 강의니까 우선 따라가시면서 하셔야 되고 근데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냥 내 스타일이야. 나는 조근조근 설명해주는 선생님 스타일이 좋아. 그럼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되고 나는 터프하게 하는 선생님이 좋아. 그럼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조건을 삼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김밥에 불과해요. 그런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한 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부분. 큰 맥락을 잡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그 문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구문이라는 건데 구문은 내가 아까 배웠던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재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는 뭐도 만들 수 있어. 모자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윗도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장은 계속 변해요. 근데 원리를 파악하고 그 문장의 구성 원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신텍스고 구문인데 그건 이제 구문 강의도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는데 구문 먼저 듣지 말고 문법 구문 듣고 나면
그러면 뒤에 문제풀이는 적게 해도 돼요, 사실. 네네. 왜냐면 이 양으로 쳐서 잡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중간 정리. 저는 그러면 문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질문 막 20강 뭐 어떻게 그건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까지 저도 염두에 둘. 다음에 뵐 때까지 문법과 구문을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꿀팁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약속할 수 있어요? 한 달, 한 달 반? 한 달과 한 달 만에 그걸 들으시려면 선생님 수업은 안 하고 영어만 한다는 얘긴데. 아니요. 그게 몇 강이에요? 강좌 수는 한 30강, 25강 되겠는데 한 달은 조금 무리겠네. 그러니까 문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태에 따라서 이걸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keep going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커리는 먼저 정하는 겁니다. 한 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보고 가는 거다.